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드디어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됐다고 환호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진짜 상승이 맞냐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특정 투자 상품으로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인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은커녕 오히려 수직으로 곤두박질치는 말 그대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돈은 분명히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내 지갑은 왜 비어가는 걸까요? 오늘 이 기묘하고도 중요한 현상, 그 본질을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9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2025년 첫 금리 인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시장은 당연히 환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돈이 풀리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연준의 속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아주 미묘하고도 중요한 균형 감각이 숨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가 걱정되니 돈을 살짝 풀어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잡히지 않은 물가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사실 연준이 이렇게 움직인 가장 직접적인 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신규 고용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연준은 이러다 진짜 경기 침체가 오겠다 싶어서 방어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큰 폭의 인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매파적인 성격을 가진 금리 인하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파월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과 고용, 두 가지 위험이 교차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섣불리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인하를 해봐야 한두 차례 정도일 거라면서 긴축 기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못 박았죠. 시장은 이런 연준의 신중한 태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이번에도 정확히 들어맞았는데요.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잠시 반짝하고 올랐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 가격은 곧바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 압박에 그대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 발표 직후 순간적으로 11만 7천 달러를 돌파하는가 싶더니 이내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전형적인 셀 더 뉴스 방식의 조정을 보여주었죠. 본격적인 완화 정책, 즉 피봇을 간절히 바랐던 투자자들이 연준의 제한적인 태도에 실망하며 매물을 던져버린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라는 호재와 함께 등장한 경계심이 시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뚜렷한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도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리서치 기관인 코인시어스 리포트에 따르면 연준 발표 직후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순자금이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로 밀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로써 올해 누적된 펀드 운용 자산은 무려 404억 달러에 달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총 유입액 482억 달러에 이미 근접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돈은 역대급으로 들어왔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 19억 달러라는 거대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간 걸까요? 자금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이 중에서 무려 8억 6,600만 달러를 빨아들인 주범은 바로 월가의 거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였습니다. 단일 상품으로는 역대 최다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기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증명했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금은 비트코인에만 쏠리지 않았습니다. XRP와 솔라나 같은 주요 알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ETP에도 각각 6,540만 달러와 1억 2,730만 달러라는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넘어 다른 유망한 알트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전통 산업기업이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솔라나 코인을 회사의 재무자산으로 편입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고요. XRP 역시 지긋지긋했던 SEC와의 소송 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블랙록을 필두로 한 기관들의 돈이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으로 맹렬하게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축포를 쏘아 올려야 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불과 며칠 뒤인 9월 22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이었던 11만 8천 달러 부근을 허무하게 내주며 순식간에 3%나 급락해 11만 달러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상황은 이더리움에서 더욱 심각했는데요. 하루 만에 9%가 폭락하면서 장중 한때 4,000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5에서 8%대의 급락을 피하지 못하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여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단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40만 명이 넘는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산된 금액만 해도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인 17억 달러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시장의 상승에 베팅했던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한때 4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의 자금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렸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3,720달러를 뚫어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시장의 공포 심리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역대급 자금 유입과 역대급 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이런 아이러니하고도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관들의 돈이 현물 ETF를 통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왜 가격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파생 상품 시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사태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급락장에서 과도한 빚을 내서 상승에 투자했던, 즉 레버리지롱 포지션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되면서 거대한 매도 폭탄을 시장에 투하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중요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자 시스템에 미리 설정되어 있던 자동 손절매 주문과 마진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이 강제 매도 물량이 추가적인 하락을 부추기는 끔찍한 악순환으로 번진 것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트레이더들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터져나가는 와중에도 일부 장기 투자자들과 고래들은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코인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격 급락 직전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순유출이 증가했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특정 거래소에서는 고래들의 롱 포지션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저가 매수 움직임이 분명히 포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시나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주도하는 현물 기반의 자금 유입, 즉 펀더멘탈은 꾸준히 강해지고 있었지만 선물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이 단기적인 가격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버린 겁니다. 투자 상품으로 유입된 19억 달러는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중장기적인 수요로 볼 수 있지만 정작 단기적인 가격 형성에는 선물 시장의 거래 구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이번 사태처럼 시장의 포지션이 한쪽, 즉 롱 포지션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을 때는 연준의 발언 같은 아주 작은 악재나 실망 매물에도 청산 도미노 효과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펀더멘탈을 따라 완만하게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과 선물 시장에서 급격하게 터져나온 레버리지 청산의 속도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런 기이한 가격 괴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출렁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균형을 향한 거대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9월이라는 계절적인 요인인데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유독 9월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6년 연속으로 9월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평균으로 봐도 9월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3%로 12개월 중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죠. 월가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9월의 저주 September Effec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전통 금융시장도 9월에는 약한 경향이 있지만 변동성이 훨씬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9월에 이런 약세가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세금과 회계 이슈가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히곤 합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창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9월은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 최악의 달이라고 단언하면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분기말 세금 납부를 위한 매도와 이전 분기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9월 중순에 분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펀드 매니저들 역시 3분기 말을 맞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역시 비트코인이 연초부터 8월까지 정말 가파른 랠리를 보여줬던 만큼 일부 투자자들이 9월에 그동안의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9월의 약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데요. 9월의 고통스러운 조정이 끝난 뒤에 10월과 11월에는 오히려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었던 해의 다음 해 9월에 사이클상 저점을 찍고 4분기에 연중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감안하면 올해도 9월의 조정이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연말을 앞두고 기관들의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ETF 관련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고 연휴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등 여러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9월에 세금 문제로 팔았던 자금이 4분기에 다시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로 이어지는 패턴도 자주 목격됩니다. 참고로 지난 9년 동안 비트코인의 10월 평균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22.9%에 달해서 업토버라는 별칭까지 붙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10월에도 비트코인이 새로운 신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계절적인 패턴을 근거로 앞서 언급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아주 강력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의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들어서 3에서 4% 정도 하락한 것은 그저 정상적인 시장의 잡음에 불과하다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는 9월이 전통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최악의 달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하락장을 과거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시적 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11월과 12월이 다시 한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최종 전망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카라무치의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뜬구름 잡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 시장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탈과 수급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들의 ETF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자사의 금고에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구조적 성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상장사인 도쿄 메타플래닛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신규 매입하는 등 시장의 큰손들은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금의 동향을 볼 때 설사 단기적으로 가격이 7만 달러나 8만 달러대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그 힘이 응축되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신고점 경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약세 국면은 4분기에 펼쳐질 진짜 대세 상승을 앞두고 몸을 푸는 준비 운동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이 진짜 바닥을 찍고 반등 추세로 돌아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입니다. 연준이 추가적인 완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거나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강력한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열된 레버리지의 해소 여부입니다. 이번 급락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상당 부분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청산 이벤트는 역설적으로 바닥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펀딩비 같은 과열 지표가 정상화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짚어봤던 주간 19억 달러 유입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큰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이는 수요 기반이 여전히 건강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넷째, 고래들의 매집 상황입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줄어들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는 시장에 나올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최근 6년 만에 최저치로 감소해서 잠재적인 매도 압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고래들의 지갑수가 증가하거나 장외거래 OTC가 활성화되는 등 큰손들의 저가 매수 움직임이 관측된다면 이는 더욱 강력한 저점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 시장 심리 지표의 회복과 기술적 지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서 벗어나 중립 또는 탐욕 단계로 회복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저항선을 뚫어내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면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요약하자면 펀더멘탈, 자금 흐름, 심리 개선, 기술적 돌파, 이 네 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락장 조정의 끝과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 흐름이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결국 시장의 구조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금 유입이 가격 상승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겨내려면 오히려 이 자금 유입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는 본질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진짜 돈의 흐름은 언젠가 반드시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급락 상황이 오히려 다음 급등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거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신호를 존중하는 전략으로 이 험난해 보이는 9월의 퍼즐을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자금의 흐름은 썰물처럼 한때 빠져나가더라도 결국 밀물처럼 다시 시장을 가득 채우기 마련이니까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 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2배, 3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